네, 안녕하십니까. 로고스 정주현입니다. 좀 급하게 입시철에 맞춰서 찍는 동영상이니까 내용 중심으로 좀 봐주시고요. 오늘 주제부터 이제 어쨌든 간에 제가 원서 쓰기 전까지는 몇 가지 원서 쓸 때 기본적인 유의사항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 논술 전형 원서를 쓰실 때는 제일 중요한 부분을 몇 가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제 이 화면을 찍게 된 게 원래 이제 이런 걸 좀 찍었어야 되기도 하지만 이제 원서 상담 중에서 제일 많이 들어오는 좀 질문 중에 가장 좀 비효율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 나한테, 특히 내 자식이죠. 보통 부모님들이 많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 자식한테 맞는 학교라는 정의예요. 이게 언제부터 자꾸 이 얘기가 자꾸 와 닿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봐서는 주로 이제 뭐 컨설턴트, 뭐 비전문가, 뭐 또 전문성이 떨어지는 입시 상담 교사, 이런 분들이 자꾸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원서를 한번 펼쳐 보십시오. 몇 개 지원되지도 않는 학교의 서열은 정해져 있고 학생의 성적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무슨 학교에 맞는 논술 이런 거를 따지고 있을까요? 거기다가 논술이라는 거를 이게 써보지 않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물론 소설을 좀 더 잘 읽고 비문학을 좀 더 잘 읽고 학생들이 약간의 편차는 있겠지만 그 편차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문학 작품 같은 거 가지고 뭐 어렵다 이렇게 얘기한 학생도 두세 번만 적응하면 적응을 해요. 그런 거 다 피하다가 보면 쓸데없고 무슨 장기판 말놀이처럼 원서를 뭐 연대하고 홍대를 똑같이 취급을 하고 서강대하고 동국대를 똑같이 취급하는데, 들어가 보십시오. 국자 들어간다고 놀림받고 문송이라고 놀림받고 이러는 거는 결국 내 몫입니다. 그러니까는 그거는 같은 대학이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서영고, 서성한, 중경외시 뭐 이런 레벨로 통해서 그 중에서 내가 최저를 얼마나 맞출 수 있고 수리논술은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거 정도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지, 내 스타일에 맞는 학문적 글쓰기의 스타일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맞추는 게 맞지. 그런 비전문가들의 이상한 낭설을 믿지 마시고 이제 좀 더 차분하고 확실한 기준을 세워서 과학적인 기준으로 원서를 작성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자, 제일 처음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최저 학력 기준을 확인하는 거예요. 최저 학력 기준 확인보다 중요한 거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뭐 연대만 쓰겠다 또는 연대 한 대만 쓰겠다라고 확정한 학생은 그럴 필요가 없죠. 수능을 거의 의존하지 않거나 보지 않는 학생들은 상관이 없지만, 나머지 모든 수능을 보는 학생들은 내가 삼합 4를 맞출 수 있느냐, 삼합 5를 맞출 수 있느냐, 삼합 6을 맞출 수 있느냐, 삼합 7을 맞출 수 있느냐, 이합 4를 맞출 수 있느냐, 이합 5를 맞출 수 있느냐, 삼합 8을 맞출 수 있느냐, 이합 7을 맞출 수 있느냐, 한 과목 3등급을 맞출 수 있느냐, 이런 걸로 원서를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대체로 그 최저 학력 기준 충족 조건만큼 사회적 지명도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원칙으로 하셔야 돼요. 카드는 6개밖에 없어요. 만약에 학종을 쓰게 되면 이게 2개씩 줄어들고 4개밖에 없고 이런 식이 되죠. 그러니까 그 제한된 부분에서 로맨틱하게 뭐 내 글에 맞는 맞추십시오. 사실 그런 실체도 없지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주 따끔하게 드리는 말씀이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다시 얘기를 진행해 보면 이제 대학의 어떤 서열 문제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삼합 6을 맞출 수 있으면 현행에서는 삼합 6을 맞추는 게 큰 문제가 없으면 좀 상위권으로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요 중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삼합 6이라고 해도 문과 기준으로는 뭐 정시로는 별로 들어갈 데가 없다. 이것도 학생의 사정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확률 통계 기준으로 수학 3등급 정도를 맞춘다면 이게 정시에서 하위권 대학으로는 꽤 쓸모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4등급 아래가 4등급이나 4등급 아래가 되면 사실 거의 무쓸모가 되고, 또 냉정하게 얘기를 하자면 재수를 하거나 뭐 또는 삼수를 하더라고 해도 수학이 4등급 뭐 중하 내지는 거의 내가 수학에 재능이 없는데 어쨌든 간에 억지로 겨우 등급을 맞추고 있다, 이런 학생들은 다시 하더라고 해도 성적이 잘 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안정적으로 지원을 하는 게 좋겠죠. 어쨌든 삼합 6을 맞추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펼칠 수 있는 카드는 당연히 성균관대와 서강대, 중앙대와 이대 이런 데들이 타겟이 되겠죠. 삼합 6이 안정적일 경우에는 성균관대나 서강대를 가급적 다 쓰기를 권합니다. 물론 여기 올해는 이제 고대 변수가 있는데 그건 학교별로 다시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합 6까지는 조금 맞추기가 어려울 것 같고 2합 4나 2합 5가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다. 그리고 2합 5에도 괜찮은 학교들 많이 있어요. 경희대라든지 동국대, 숙명여대 이런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학교들을 중심으로 편제를 하시면 되고 2합 4인 외대는 합격률도 높고 비교적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학교니까 그렇게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최저 학력 기준으로 해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최저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럴 경우에는 한 과목 3등급 정도를 요구하는 뭐 외대 글캠이라든지 또는 서울여대라든지 동덕여대 같은 여대 이런 데들로 나누거나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대학 이런 데들을 이제 꺼내셔야 되는 겁니다. 논술 전형의 합격 가능성은 사회적인 지명도를 분명히 탑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최저 학력 기준 여부를 훨씬 더 많이 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잘 듣고 합리적인 지원 기준을 세우셔야 됩니다. 논술에서 가장 들어가기 어려운 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들어가기 어려운 데는 당연히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이 안 되는 곳이지만 이것도 약간의 특성은 있어서 당연히 이제 연세대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뭐 경쟁률은 70대 1이고 최우수 학생이나 성균관대, 서강대 1년 전, 2년 전, 심지어 3, 4년 전 합격생까지 가서 응시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뭐 고인물이라고 하죠. 이런 영향들 때문에 연대 전반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매우 어려워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죠. 한양대, 특히 인문사회 쪽 한양대는 워낙에 경쟁률이 높죠. 올해는 인터칼리지 때문에 학과도 좀 줄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남은 정원에서 경쟁률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여유가 있어서 연한 중심으로 쓰거나 이런 학생이 아니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뭐 논술 실력 같은 것들을 가지고 어느 정도 판단을 하겠지만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에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제 연대 같은 경우에는 3합 6이 맞춰지거나 해서 또는 수학이 어느 정도의 등급은 나와서 정시로 뭐 동건옥 이상은 확실하게 중대 경희대 정도는 어느 정도 지원 가능한 그런 학생들의 경우에는 6개 카드를 쓰면 결국은 연대부터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연대를 쓰고 그다음에 연대를 썼을 때는 효과가 있죠. 이제 워낙 논술 문제 자체도 힘이 있고 임팩트가 강한 학교이기 때문에 논술 실력 자체도 굉장히 많이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써서 붙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도전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한양대는 조금 다른 양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양대는 요 인문사회 쪽 최저가 없는 요 과들은 사실 미컴 정도 빼고는 정외 미컴 정도 빼고는 그렇게 좀 흔히 말해서 좀 인기 학과들도 아니잖아요. 뭐 영문과 이런 데도 보지 않기 때문에 인문대 쪽에서 인기 학과들을 찾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과도 사실은 원치 않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고 상경계열 수리논술이나 이런 것들 인터칼리지의 공동수학 수리논술 이런 것들이 아닌 이상에는 좀 여러 가지 매력지가 부족하니까 그냥 학교 서열로 여기를 한번 써보자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논술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주변의 평가에서 굉장히 뛰어난 평가를 받는 학생에 한정해서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반면에 이제 유사 동급이라고 볼 수 있는 중앙대 상위권이나 이런 데들은 훨씬 들어가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3합 6으로 대표되는 6, 7 요 영역에서는 성균관대, 서강대가 대표적이죠. 요 성균관대,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날짜도 수능 직후에 이틀 연속으로 배치되어 있고 하니까 같이 지원하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다만 올해는 이제 고대가 여기에 서강대하고 날짜가 같이 겹치는 바람에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 나눠서 강론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성균관대, 서강대 이런 데를 지원을 하시면 얘네들은 그 작년에 서강대 최저 충족률이 대략 감안했을 때 실경쟁률은 한 25대 1에서 31대 1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한 27대 1 정도 평균 경쟁률이라고 봅니다. 요거는 실질 경쟁률이에요. 최저를 통과한 실질 경쟁률이 27대 1 정도니까 만만치 않죠. 근데 올해는 고대 때문에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성균관대는 학교가 입학설명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평균 25% 정도 충족을 했다고 하는데 약간 신뢰도에 의심은 갑니다만은 그래도 믿어보죠. 그러면 큰 차이는 없는데 평균 충족률은 서강대가 좀 더 높게 나옵니다. 3합 7이라는 조건도 있고요. 원래 3합 6으로 같이 했을 때도 서강대가 최저 충족률은 조금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균관대가
약간은 최저 충족이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성균관대는 그것보다 큰 변수가 답을 3천자 이상 채워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글을 쓰는 속도가 느린 학생들은 좀 위험하다는 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앙대하고 이대 같은 경우에도 3합 6이잖아요. 중대는 영어 2등급을 포함을 하면 되는데 이 3합 6이 최근에는 참 맞추기 어려운 조건이죠. 그리고 영어 2등급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다만 그 역으로 보자면 이화여대는 전반적으로 그래서 경쟁률이 뭐 50대 1씩 40대 1이 돼도 10대 1 미만, 특히 사회계열은 그렇고요.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공공인재, 정치국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부동산 이런 데들 정도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경쟁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참고로 이제 중앙대 같은 경우는 경제, 경영, 광고 공부에서 쓰는 수리논술 같은 경우도 그쪽 경우도 실경쟁률은 많이 떨어져요. 경영학과 기준으로 한 15대 1 정도 되고 수리만 풀어내면은 거의 뭐 5대 1 안으로 경쟁을 하게 되니까 언어 논술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대 같은 경우가 많이 그런데 학생들이 1번에서 뭐 소설이 나와서 이거 힘들다. 그거 그래도요. 한양대는 나한테 맞다. 200명이 맞아요. 똑같은 경쟁자가. 중앙대는 5명만 나하고 겨루면 됩니다. 그러니까 훨씬 맞지 않은 문제라고도 중대를 들어갈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외대는 2합4. 그래서 외대는 2합4인데 2합4는 경쟁률이 굉장히 최저 경쟁률이 이게 최저가 충족이 좀 떨어지는 편이죠. 한 70% 정도 못 맞춰요. 그렇기 때문에 외대 같은 경우는 경영학과가 한 18대 1, 그 다음에 어문계열은 영어 대학조차 10대 1 내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외대 이런 데는 혹시 상위권의 보험용으로 쓰실 학생들은 꼭 쓰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의 영문, 국문, 사학, 철학 얘네들 있잖아요. 영어과 2개 쳐서 5개. 얘네들이 1차 경쟁률이 100대 1, 2차 경쟁률은 50대 1까지 치솟아서 거의 한양대급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들을 아무 생각 없이 지원을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뭐 그냥 얻어 제시문 쭉 있어서 할만하더라. 사실 문제도 더럽게 어렵죠. 아무나 쓰는 데가 아니에요. 연속해서 이게 비슷한 게 적용되는 데가 건국대예요. 건국대는 지금 올해 자유전공을 많이 늘리는 바람에 그쪽 다 수리논술을 보잖아요. 공통수학. 그래서 뭐 영문, 국문 이런 데들은 정원도 줄고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경희대나 건국대 인문계열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건국대 미컴 이런 데는 작년에 이미 120대 1이 넘었잖아요. 올해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데들보다는 외대라든지 동국대라든지 여학생들일 경우에는 눈을 좀 낮춰서 숙명여대라든지 이런 데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 건대 이미지 좋아 이렇게 해가지고 막 지원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사회계열이 좀 특성이 있죠. 경영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서강대하고 일단 시험이 겹치니까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시험 장소가 서울 캠퍼스인데 정경대학은 수원 캠퍼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경대학은 경쟁률이 떨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경제학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경희대를 그날 원픽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정경대학을 써보는 것도 실질 경쟁률을 많이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경희대가 경영학과의 실질 경쟁률이 작년에 47대 1이었는데요. 다른 데들이 20대 1 조금 넘는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 정도로 차이가 안 났었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시험 장소가 이제 분할이 되면서 서울 캠으로 집중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영학과를 지원하시는 분들은 실 경쟁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은 감안하셔야 됩니다. 경희대 한의대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1차 경쟁률은 매우 높아도 실질 경쟁률은 60대 1 정도죠. 그리고 제가 체감을 했을 때도 저희 합격생들을 보면 연대보다는 그래도 좀 나아요. 아시겠죠? 다만 경희대 한의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경희대 한의대 사회계열 논술 한 2-3번 연습해가지고는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경희대는 성균관대하고 좀 문제가 많이 약간의 호환이 있고 많이 타는데 연대하고 약간 연대나 성대를 연습한 학생들이 굉장히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는 학교예요. 그 학교가. 그러니까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좀 한의대 같은 경우에는 연대나 성대를 좀 연습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내공이라는 거예요. 핵심은 내공이 있지 않으면 현실적으로는 좀 합격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하부에서는 역시 동국대라든지 숙명여대 이런 데들은 합격률이 높아요. 이런 데는 수리논술을 안 보잖아요. 근데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상경계열 수리논술이 굉장히 어려운 데다가 자유전공학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걸 쓰잖아요. 그 공통수학.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건대보다는 동국대를 또는 숙명여대도 전반적으로 동국대하고 비슷하니까 그런 데로 지원을 좀 확대해 주시는 게 권합니다. 그 다음에 홍대는 수능 이전이기 때문에 생각을 잘 하셔야 되지만 3합8이라는 최저는 세 과목이나 들어가기 때문에 생각만큼 잘 못 맞춰요. 이 성적권대 학생들이. 그러니까 경쟁률도 좀 낮고 비교적 그 실경쟁률도 떨어지는 편이니까 한번 지원을 꼭 고민을 하시면 좋고요. 하지만 그 자전 같은 데 대해서 문과 학생들이 좀 너무 기대치를 올리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하는데 그 미술 실기 능력이 없으면 거기서 따가 되기가 쉬워요. 모질하는 학생이 되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프랑스어 전공을 하는데 프랑스어를 하나도 못하고 들어가는데 그 전공에는 프랑스에서 태어난 애들이나 외국에서 프랑스어를 공부를 했던 학생들이 많이 있다면 이라는 가정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뭐 그래도 뭐 일단은 매력적인 전공이니까 한번 지원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이하보가 조금 불안한 학생들은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제 세종대라든지 숭실대 이런 데로 나누셔야 되고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여대로 병행해서 하셔야 된다. 여기서부터는 남학생들의 선택지에 비해서 여학생들의 선택지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여대가 있으니까. 그래서 수능 전에 성신여대라든지 수능 후에 서울여대, 동덕여대, 덕성여대 이런 데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학생 중에서 그 여대를 싫어하는 학생들이 요즘 많죠. 근데 그거는 내가 어느 정도 성적이 되고 여유가 될 때는 하는 로맨틱한 얘기고 그냥 일단 인서울을 목표로 했을 때는 그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이 성적권대 학생부터서는 역시 최저 없는 대학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최저 없는 대학을 두 개를 딱 꼽는데요. 하나가 인하대, 하나가 단국대예요. 그 이유는 인하대는 이제 수능 이후에 2주 뒤에 있기 때문에 시험 준비를 하기 용이하고요. 역시 모든 과가 다 선발을 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경영학과 이런 데도 다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단국대도 마찬가지예요. 단국대는 성균관대 그 건국대하고 시험 날짜가 겹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축전까지 가니까 좀 꺼리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뭐 최저가 없는 대로 접근을 할 때는 굉장히 괜찮으니까 뭐 분당이라든지 경기 남부 쪽 학생들은 지원을 하기가 좋겠죠. 인하대 같은 경우에는 강북권 학생들이나 인천 경기 쪽 학생들이 지원하기가 좋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꼭 생각을 해서 지원 카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최저를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지를 고민하시고요. 만약에 최저를 좀 불안하다, 업다운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 두 개씩으로 해서 좀 높은데 두 개, 편한데 두 개, 좀 낮춰서 두 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또 수학 성적이 조금 낮은 학생들도 두 개 하시는 걸 더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국어나 사탐은 당일날 좀 변폭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못 맞출 때를 대비해서 넉넉하게 지원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개략적인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조금 그 학교별로 제가 다음 2부부터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